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본 다음에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3, 4차 방정식은 이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 복소수와 또 근각계수와의 관계 얘기하면서 혈렉은 얘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차수를 줄이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또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볼 텐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태생상 구조가 딱딱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쭉 보는 걸로 오늘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의 최대 치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크게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보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우선순위 넘버 1은 최고차항의 개수였습니다. 자, 왜냐?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갈릴 텐데 자, 그렇게 갈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축의 위치를 보라고 했었죠. 자, 왜냐면은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보다 가까우면 작고 멀면 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축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고 멀면 멀수록 작다. 지금 무슨 말이냐?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을 하고 축의 위치에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유형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 최소는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와 축의 위치만 봤기 때문에 자, 모든 문제를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해결할 겁니다. 그게 가장 2차 함수적인 방법이에요. 자,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금 쌤이 두 문제를 적어줬습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적어줬습니다. 공이 1품에 있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푸실 수도 있고요, 못 풀 수도 있는데 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말고 최대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하게 갈 수 있고 뭐야 쌤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fx가 2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식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최고차 개수를 딱 알 수는 없네요. 자, 일단은 봅시다. 자, 여기서 함수값 f0은 1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f에 대해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2x다. 자, 그럴 때 범위가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너무 막 기약 아닌가요? 2차 함수 식도 주어지지 않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배운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를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우선순위는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주어진 게 가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를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f0이 1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0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몇 개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은 함수값 몇 개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0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값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0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저 세 개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도 활용할 수 있고 이 1에서의 함수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넣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식에다가 f0을 대입하는 순간 f1 빼기 f0은 0이 나와서 f1이 f0과 같은데 그럼 f1이 나오죠. 따라서 f1과 f0은 1로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필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자,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점을 찾았죠. 자, 그러면은 그거의 뭐가? 그쵸, 그거의 중점이 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우리가 최고차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작다. 자,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축이 1과 0의 중점인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축을 찾았으니까 대박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자, 2차죠? 두 개 나왔죠. 자, 항상 가항식은 인수정리로 생각하겠죠. 자, F 0, F 1이기 때문에, 자, 인수정리로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잠깐 그 전에, 자, 축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은 거니까 위치를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자, 축을 중심으로 먼 값이 마이너스 1이고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2분의 1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확히 아직 개수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알았죠.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마이너스 1과 F 2분의 1만 구하면 끝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F 마이너스 1은요, 자, 여기서 바로 해결되죠. F 마이너스 1 뭐 대입하면 됩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0 나오잖아요. 즉 F 0,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우리는 F 0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1을 넣어주시고 양변 넘기고 넘겨주시면 F 마이너스 1이 3이다 라는 걸 알았죠. 자, 이걸 아는 순간 사실 개연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 이거는 0과 1에서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F-1이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우리가 3이라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이 개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2분의 1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함수값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더 이상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F 2분의 3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F 2분의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함수값은 방금 이야기하려다가 인수정리 이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fx-d를 hx라고 잡으면 hx는, 자, hx는 f0이 0이고 f1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1, 그리고 이제 1을 넘겨줘서 fx를 구하면 되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1을 구했기 때문에, 자, 얘가 fx가 되고요. 자, f-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a 플러스 1이 3이 되었다. a는 1이구나. 나왔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x-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4분의 3이 나온다 라고 구해줄 수 있었죠? 자, 끝난 겁니다. 자, 사실 조금 막막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야겠고 또 축의 위치를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장 먼저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의 위치부터 따져주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한 겁니다. 자,
대입하다 보니까 높이가 같은 두 개의 값을 찾았고 그거의 중점이 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축을 먼저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대 또는 최소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주어진 원칙에 의해서 접근하고 식을 구할 때는 역시 인수죠. 됐어.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식을 구하는 데는 인수 정리가 최고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구하는 이 두 개의 방법을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자, 많이 복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 두 가지를 잘 적용하고 배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왔다면 의외로 이것보다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왜 어렵냐? 갑자기 실수 A하고 P가 나와요. 자, 변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어쨌든 A에 대해서 구간이 하나 주어졌죠? X. 자, 함수에 대해서 함수는 되게 그래도 친절하게 주어질 텐데 최대값을 갑자기 범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범위가 나눠졌는데 G에 HA가 있고 G-2K, H2K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K도 모르겠는데 A도 모르겠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조금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최고차의 개수와 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함수의식이 주어져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9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3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 물러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구간이 있어요. A와 A 플러스 3이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자, 구간이 뭐 이런데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가장 priority number 1은요. 대칭일 때를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대칭.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축에 대해서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지 그거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의 경계는 뭐가 됩니까? 그쵸? 이 축에 대해서 이 구간이 대칭적으로 운영될 때가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사고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할 거는 대칭일 때부터 관찰합니다. 자, 왜냐? 이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칭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거리가 가까운지 거리가 먼지를 판단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구간이 A부터 A 플러스 3까지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대칭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중점이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A 플러스 3의 중점이 3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3이 6이 돼서 A가 2분의 3일 때가 경계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게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축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 멀다. 우리가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같을 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거리가 가깝고 먼 게 경계가 갈리겠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도대체 경계가 어디일까? 배운 게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축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그럼 이 가깝고 먼 곳의 경계는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대칭, 즉 거리가 같을 때가 경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관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2분의 3인데요.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갈린다면, 즉 구간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즉 지금 이렇게 거리가 같을 때가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최대값이 요 놈이 되는 건데, 즉 얘가 a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2분의 3보다 a가 왼쪽에 있다는 거니까 a가 2분의 3보다 작다. 그리고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자동으로 k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는 최대값은 a 플러스 3이 아니라 a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쵸? 가장 높을 때가 a를 대입했을 때죠.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fa가 최대값이 되는데 그때가 ga. 즉 ga는 fa랑 같은 거구나 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a가 여기에 온다는 얘기고, 즉 구간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더 먼 값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가 됩니다. 즉 이 구간의 끝점은 a 플러스 3이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다라는 걸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즉 fa 플러스 3인데 그때 최대값은 ha라고 적었기 때문에 ga와 ha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요, 마무리할게요. k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3과 h 3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fa와 ga가 같으니까 g-3은 f-3이 되고요. 그 다음에 h3은 대입을 해주시면 f6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함수값을 알고 있죠. f-3 그리고 f6 구할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은 6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37이 되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해 주면은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이 돼서 답은 47 나오겠습니다. 자, 조금 이 경계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 최대치에서는요 모두 최고차에 대해서 축의 위치를 근거로 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축에 대해서 거리가 같을 때를 경계로 해서 조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고 가깝다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찍을 때는 스승의 날에 3명 홀로 남아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찍어놔야 되는 것도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정과 일이 있어서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혼자서 수업 촬영을 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뭐 나쁘지 않네요. 기분은 굉장히 운치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면 준비하면서 또 촬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또 수업 장면이 바뀌니까 좀 괜찮죠? 뭐 나쁘지 않죠? 어쨌든 수업 잘 같이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2차 함수 최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배웠던 것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항식은 0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다항식 하면 이제는 지겹게 들었죠? 다항식은 우리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에요. 즉 2차 이상이 되는 3, 4차를 우리가 고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방정식이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능력을 만든 다음에 두 개가 곱하기가 0이기 때문에 하나가 0 또는 하나가 0이다 이렇게 구해왔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고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랑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새롭게 추가된 인수분해 중에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은 고차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인수분해가 된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쭉 돌아보면서 는 0만 붙이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교과서에서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보기차식이라고, 자, 우리가 2차는 익숙한데 4차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차를 우리가 2차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기차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도 안 되고 2차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2차식으로 다운을 시켜야만 해. 왜냐하면 우리는 3차식을 다이렉트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인수를 찾아서 차수를 다운시키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각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다항식을 x의 세제곱, 앞에 게 세제곱이니까 뒤에 것도 세제곱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2의 세제곱이 돼서,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우리 이거 지겹게 했었죠. 자, 앞에 게 빼지고, 그 다음에 제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다항식인데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을 풀 거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능력 붙이면 그냥 고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법,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곱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자, 두 개의 곱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다. 그거 계속 얘기했었죠? 즉 이렇게 되면 앞에 게 0이기 때문에 x가 2거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죠?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보기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면은 짝수 공식을 이용합시다. 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1 마이너스 4니까 3i가 되겠죠. 자,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의 근을 구해왔던 방법과 동일하게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고요. 자, 허근을 갖는 방정식은 반드시 두 근은 켤레곱쳐서 남기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죠. 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이었을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차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자, 보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구나. 그렇죠. 4x의 제곱 플러스 3인데요. 자, 우리는 4차식을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얘가 제곱이고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걸 우리가 익숙한 2차식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즉 우리는 t를 x제곱을 t로 취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방법이니까 얘는 t-3, t-1인데요. 자, 우리는 t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건 아니었죠? 다시 x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주시면 이게 바로 고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기차식을 이용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자,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x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1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역시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리수 계수 방정식에서는 켤레 무리근을 갖게 된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논의했던 이미 사실 차수 줄이기라는 거에는 우리가 고차식을 다르게 다뤘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허근을 얘기하면서 켤레 복소근을 가질 때 그거에 대해서 이 고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는데요. 그때랑 결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허근을 가지면 얘는 켤레 복소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무리근을 가지면 켤레 무리근을 갖는다. 그거는 쭉 이어질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자, 3차식과 4차식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익숙한 인수분해 공식을 갖고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기차식의 형태를 띄워서 우리가 2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었는데 자, 그 두 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형태로 바꿨어야겠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하나를 찾으면은 자, 만약에 알파다? 그러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이 1차와 2차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4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0을 만드는 인수를 하나 찾으면은 그것과 3차로 만들어서 다운시키죠. 그러면 이 3차를 똑같은 방법으로 2차부터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적으로 형태로 보여서 2차 곱하기 2차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수정리인데 그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나 찾아서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준다. 그게 메인이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역시나 능력을 만들면은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방정식 근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디어 쓰는 거 이따가 문제 풀어줄 거예요. 자, 실수계수 방정식이거나 아니면은 유리수계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허근이 존재한다 또는 무리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반드시 얘는 켤레로 존재해야 되고 얘도 켤레로 존재해야 되고 자, 그 이유는 계속 너무 지겹게 얘기했죠. 근해 공식의 형태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쌍으로 존재하는 그 방정식의 두 개는 같은 방정식의 된다. 계속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거를 이용할 거니까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를 보지 않았네요. 잠시만. 교과서 페이지 74페이지고요. 얘도 74페이지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인데요. 자, 얘는 일단 앞이 4제곱이 있으니까 뒤에도 4제곱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에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쌤이 약간 자, 4제곱으로 거치지 마시고요. 자, 얘가 지금 4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4제곱과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을 본 적이 없죠. 그렇다고 얘를 세제곱으로 바꾸자니 뭔가 세제곱하고 x가 붙어서 얘를 공식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곱과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익숙한 형태인 제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의 제곱이 되죠? 그쵸? 밀명이 되면 이제는 제곱과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 정말 유명한 합차한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4가 0이기 때문에 이 앞의 식이 0이거나 뒤의 식이 0이거나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x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구해줄 수 있겠죠? 역시나 그는 혈레근을 가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방정식에 대한 찾아주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봅시다. 자, 보시면 얘는 세제곱인데 인수분해 공식을 쓰기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제곱을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장을 했죠? 자, 다시 리마인드하면 첫 번째, 자, 개수의 총합을 먼저 보라고 했죠. 개수의 총합은 만약에 0이다? 그럴 때는 x-1을 무조건 인수로 갖게 됩니다. 그렇죠? 1을 대입한 게 바로 개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개수의 총합이 0이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인수를 찾는 방법이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4 요거밖에 없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면 아, 얘가 대충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아니면 2가 되겠다 이런 필들이 좀 올 겁니다. 자, 정말 훈련되고 숙련되시길 바라고요. 자, 보시면 얘는 이제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0은 아니죠. 그래서 1을 인수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자, 보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2, 0. 자, 그러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구하면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x 3의 제곱 플러스 4이니까 그쵸? 9 플러스 8이니까 17이 되겠죠. 자, 역시나 자, 플러스 마이너스 혈레물리근의 형태로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고차식의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고차식의 인수분해와 거의 유사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고차식의 인수분해인 인수분해 공식, 고차식,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각각 적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아세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5페이지 문제 3번을 볼 건데요. 사실은 그 앞에 예제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는요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지고 이거 의항근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제 3번과 문제 3번은 아마 교과서를 집필을 할 때에는 똑같은 의도로 집필을 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는 자, 뭐뭐의 한 근이기 때문에 우리 방정식의 한 근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근이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대입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미지수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근들을 구하라 라는 게 이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방정식이 있고 이것의 한 근이 i일 때 나머지 근들을 구하고 n들을 구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요, 봐봐. 미지수가 두 개가 남았는데 근이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 없는데? 근데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이거의 한 근이 i라면은 당연히 그거에 무슨 근이 존재합니까? 혈액수 근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i를 대입을 해서요. 대입 후 복명 정리를 하면 사실 됩니다. 우리 복소수 좋은 특징이 있었잖아요.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있다는 거. 실수분은 실수 부분 길이, 허수는 허수 부분 길이 묶어서 해주시면은 사실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B를 다 구한 다음에 나머지 근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국가수에는 아주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실 이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학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전혀 못 풀만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이 방정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파악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왜냐면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그래요. 이거에 한 근을 줬어요. 그때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과 AB는 계수잖아요, 방정식에. 그럼 사실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쉽게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AX제곱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인데요. 역시나 A, B, C, D는 그냥 실수입니다. 이거 그거의 세균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서로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항등식이겠죠. 아, 이 식은요. 그쵸? 왜냐면 이것과 이게 같은 거니까. 자, 그럼 항등식은 우리가 개수를 맞춰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계산 과정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를 전개하면요, 이렇게 돼요. 자, a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2차 방정식 얘기할 때 최고차 다음항이 합과 관련된 거고 상수항이 곱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차 다음항은 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는요, 여러분들 부호가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죠. 자, 합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곱에 플러스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외우시지 마시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곱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3차 방정식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차 다음항은 하나씩 더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항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세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도 세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더하는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 개 곱하는 거. 하나씩 더하는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 개 곱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죠? 예. 합이다 두 개씩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공식화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씩 더하는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세 개 다 곱하는 거. 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면요, 얘가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에 한 근이 i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거는 이거의 혈례복소수도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혈례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분만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하고 b는 지금 모르는 거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건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를 알아요. 상수항 알죠? 끝났습니다. 우리 나머지 근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근 이 세 개를 곱한 거, 자, i, 마이너스 i, 알파를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근이 주어지고 개수들을 구해야 돼.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 플러스 되고 이거 제곱하면 i 제곱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1이잖아요. 즉 알파가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2라고 구했습니다. 됐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미 나머지 근 마이너스 i하고 2라는 걸 구하는 거고요. 이제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데, 자, a는 최고차 다함함이니까 이 세 개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일부러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인 겁니다. 자, 구호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쵸? 얘 마이너스 플러스를 줬어요. 얘는 극각에서의 관계 쓰라고 주는 겁니다. 사실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대입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킬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극각에서의 관계를 알면 굉장히 풀기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다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2 됐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은요, 사실 이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보다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입할게요. 자, 왜냐면은 우리 i 말고 2가 근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대입해 봅시다.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우리 2라는 거 알았으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가 0인데 얘 어떤 상황이죠? 따라서 b는 1입니다. 굉장히 쉽죠? a2, b1,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마이너스 i하고 2. 끝났습니다. 이거 계산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대입한 다음 분명 정리했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하시는 방법. 자, 차례대로 하나씩 더하고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하고 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번갈아 가면서 간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간단하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두 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번 시간. 자, 사실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 근각기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쌤이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요, 블랙라벨 문제입니다. 블랙라벨 문제고요. 자, 강조하고 싶은 건 꼴정리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꼴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게 얼마나 카드포크가 큰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식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fx는 여기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번 쭉 읽고요. 구하고자 하는 거 g 알파, g 베타, g 감마입니다. 그렇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알파, g 베타, g 감마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입해보는 겁니다. g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여러분들 베타 감마에 대해서 그냥 자, 이거 쓰는 것도 여러분들 머리 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아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주소 이거 베타 집어넣고 감마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그냥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이제 표현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냐 보니까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 자, 우리 세 근이라는 걸 봤을 때 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자, 일단은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대입하시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 돼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알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베타, 감마가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자,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감마.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꼴을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1차식 3개 곱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전개해 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근이라는 게 대입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썼는데요. 자, 사실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랑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두 개가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fx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기 때문에 저 방정식을 풀어 헤친 x의 세제곱 플러스 8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근을 이용해서 표현한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x-알파, x-베타, x-감마가 똑같겠죠. 똑같지 않았습니까? 다시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기 때문에 이거를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8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한 x-알파, x-베타, x-감마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두 개, 이거하고 이거 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쵸? 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 세 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건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거죠. 자, 이렇게 꼴을 정리해놓고 가면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같습니다. 사실 끝났어요. 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면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감마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할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개 세제곱 플러스 8 끝났습니다. 그쵸? 계산해 주시면 2개 세제곱이 216입니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8이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이 꼴을 정리해놓고 가는 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GR과 G베타, GR 감마인데 써시고 얘네 두 개는 똑같으니까 그냥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대입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구조상의 유사성을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꼴 정리. 앞으로도 이렇게 꼴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면요 조건을 내가 어떻게 갖다 써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블랙라벨이고요. 여러분들 뭐 잠깐 멈추고 풀고 싶은 친구들은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일정지 해놓고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역시나 다음 식은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랑요.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을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실수 ABC에 대하여 자, 얘 실계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px는 x의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습니다. 자, a는 몇, b는 몇, c는 몇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과정은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요. 저거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건 자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우리 이제 지겹게 보는 조건들입니다. 자, 하나는 2-i는 방정식 px는 0에 한데 자, 이거를 보자마자 아마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2 플러스 i도 근이다. 왜냐? 혈레복소수는 한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아하! 나머지 정리네요. 즉 얘는요 p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0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파악한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요 이 px를 찾은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요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구하고자 하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요.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다
이 px라는 방정식의 방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px를 봐야 되는데요. 자, 저기서 좀 감이 오십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려면은 뭘 대입해야 되나요? 1을 대입해야죠. 자, p1은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p1 빼기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p1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p1을 구하기 위해서 즉 px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방식을 구하는 거니까 역시나 인수정리가 최고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px는 0의 한글이 e-i랑 e 플러스 i라는 걸 아니까요. 저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이 px의 인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겠죠. 자, 왜냐면은 우리가 px가 3차라는 걸 아는데요. 이미 두 개의 근을 알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를 3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1차에 해당하는 인수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꼴정리를 하면은 이 1차는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x-알파라는 인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e-i와 e 플러스 i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이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죠. 자, 보시면 x의 제곱이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두 개를 더하면 4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4 플러스 1에서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px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알파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즉 미지수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미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입이 찾아놨습니다. 자, 뭐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1제곱 1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10 되겠죠. 걔가 10이 되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나와서 자, 알파는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이 맞나요 이거? 그렇죠. 지금까지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저 결국에 px가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쵸?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p1 마이너스 1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줘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즉 p1 자체가 p1은 1 플러스니까 3 곱하기 얘가 2가 나와서요 6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6 빼기 1 해서 이거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하지 않고 제가 쉽게 풀었다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계산이 빨리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뭐냐 이거를 이렇게 다 구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꼴정리를 해놓지 않았다면은 얘를 아마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은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a, b, c를 다 찾은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했을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자, 꼴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꼴 정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문제에서 역시나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며 방식은 인수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는데 못 푸는 상태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쌤 그렇게 정말 비정상적인 문제를 많이 내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알만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길대로 최적화된 방법대로 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했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니까 고차 방정식, 고차식의 인수분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고요. 특별히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1차, 2차, 또 4차는 1차, 3차 또는 2차, 2차로 만들어서 푼다. 그런데 역시나 중요했던 건 혈렉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식은 역시 인수정리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상.